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지금은 12월 4일 금요일 밤인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아주 간만에 우리 아이들과 외출을 하게 돼서 내일 저녁 업로딩할 방송을 하루 먼저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까요, 9월 2일 방송 이후에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 3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진행하는 만큼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오늘 주식 종목 공부하면서요, 동시에 재미있는 한판 대결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혹시 최근에 미주은 패밀리가 되셔서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요, 가장 먼저 수치로 기업의 투자 가치를 진단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성장성, 해당 종목의 수익성, 재정 상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시장의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수치로 우리가 전달이 가능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스토리의 부재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시장의 규모라든지 리더십, 경쟁력, 경제적 해자, 그리고 해당 기업의 혁신성 등을 다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에 나와 있는 수치적 분석은요, 이러한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요, 단순히 수치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스토리를 다 파악하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에 방송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퀄컴과 브로드컴, 브로드컴과 퀄컴의 한판 대결입니다. 그럼 3개월 만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미국 주식 배틀에 앞서서요, 너무 오래간만이니까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퀄컴과 브로드컴 두 종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평가 항목은요, 총 7가지의 카테고리, 그리고 총 25가지의 평가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서요, 두 종목은 0점에서 3점, 많게는 5점, 10점까지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있으면요, 최대 점수치에서 1점 정도는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제 마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현재 브로드컴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퀄컴의 경우에는 2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편파 방송이 진행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퍼포먼스입니다. 프라이스 퍼포먼스에서는요, 지난 2년 동안 두 기업이 어떠한 주가의 변동을 보여줬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퀄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2019년에 주가가 무려 55% 상승했고요. 2020년에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70%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는 건강한 모습 보였고요.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4.3%, 그리고 2020년에는 26.5%입니다. 물론 24%, 26%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퀄컴이 워낙 월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퀄컴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코어는요, 퀄컴이 3.0, 그리고 브로드컴이 1.5점 가져갑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프라이스 투 어닝에서는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PE 레이시오 그리고 PEG 레이시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요. 트레일링 PE 레이시오가 있고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있는데요.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만들어낸 순이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 그런 PE 레이시오고요. 포워드 PE 레이시오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순이익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1.82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건데요. 비교해보면 브로드컴은 지금 73.91이 나오잖아요. 현재 순이익의 규모에서 73배 정도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퀄컴에 비해서 브로드컴이 훨씬 더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반면에 브로드컴은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포워드 PE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퀄컴의 경우에도 31까지 올라갔던 PE 레이시오가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순이익이 굉장히 좋을 예상을 하니까요. 20.53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포워드 PE가 15.87까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순이익은 브로드컴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PEG 레이시오를 살펴볼 건데요. PEG라는 것은 PE 레이시오를 G, 그로스, 성장률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수치는 낮아지겠죠. 만약에 PE 레이시오가 20인데 성장률이 20이면 PEG 레이시오는 1.0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컴의 경우에는 PEG 레이시오가 0.89니까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PE 레이시오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PEG 레이시오가 1.24니까요.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한데요. 그래도 퀄컴에 비해서는 PEG 레이시오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 TTM은 2.0, 1.0 가져가고요. 포워드 PE 레이시오는 브로드컴이 더 좋았죠. 3.0, 2.0. 마지막으로 PEG 레이시오는 3.0, 2.0 가져가면서 현재 스코어는요. 퀄컴이 10대 7.5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이라는 것은 장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부의 가치라는 것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줘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장부상 가치보다 기업의 가격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퀄컴 같은 경우는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26.7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즉 현재 장부에 들어가 있는 장부적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26배 이상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비싼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본이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자본으로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6.78입니다. 현재 장부상의 가치에 비해서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6.7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두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요. 퀄컴에 비해서 브로드컴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퀄컴은 원래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3, 40배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원래 4.8, 4.46까지 떨어졌던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6.78까지 올라갔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조금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 부분은 부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역시 멀티플,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5.64 정도로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퀄컴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6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거죠. 내년을 기준으로 해보면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27배 정도 된다. 따라서 내년 매출이 올해 매출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브로드컴은 6.85니까요. 퀄컴에 비해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붙어있는 시가총액의 프리미엄이 퀄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반면에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6.32. 따라서 두 수치 모두 퀄컴보다는 약간 더 비싼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는요. 브로드컴이 3.0 대 2.0으로 앞서갔고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반면에 퀄컴이 3.0 대 2.5로 약간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현재까지 점수 살펴보시면요. 퀄컴이 15.0이고요. 브로드컴이 13.0으로 2점 차로 퀄컴이 아직도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피터빌리티로 넘어갑니다. 수익성인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에서 직접 비용만 빼고 남아있는 총 이익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잖아요. 따라서 퀄컴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총 수익이 매출의 한 60%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반도체의 섹터 메디언 중간치랑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따라서 퀄컴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을 보시면요. 브로드컴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무려 71.75%입니다. 퀄컴의 60%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71.75라는 것은 매출이 100이 생기면 그 100에서 직접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29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 71.75가 현재 총 수익으로 남아도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넷 인컴 마진을 살펴볼 텐데요. 넷 인컴 마진이라는 것은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정말로 끝에 남아있는 순이익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100이 생기면 순이익으로 남는 것은 22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우량 기업 500개의 평균 넷 인컴 마진이 10%를 전후하거든요. 따라서 22%가 넘어가는 넷 인컴 마진은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브로드컴 보시면요. 넷 인컴 마진이 10.7%입니다. 따라서 S&P 500의 평균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넷 인컴 마진은 퀄컴이 최강의 모습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요. 브로드컴 3.0 받았고요. 퀄컴이 2.5. 넷 인컴 마진은 퀄컴이 3.0 그리고 브로드컴이 2.0 가져갑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20.5 대 18.0으로 아직까지는 퀄컴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레비뉴 그로스 라스트 5이어니까요.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먼저 보시면요. 2017년에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2020년에도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3%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을 봐도 10%를 넘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네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94%라는 굉장히 훌륭한 매출의 성장률, 2017년에도 33%, 2018년에 18%, 2019년에 8.4%. 따라서 매출 성장에 있어서 과거 4, 5년 동안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은 브로드컴이다. 퀄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매출의 성장 모습을 여태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Revenue Growth Next 3 Years. 앞으로 3년 동안 두 기업 중에 어떠한 기업이 조금 더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것인지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퀄컴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8.89%로 굉장히 멋진 매출의 성장이 있었고요. 내년이 7.12%, 후년에 2.47%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올해 5.57이니까 퀄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내년에 8.38%, 후년에 3.61%입니다. 퀄컴이 브로드컴보다는 앞으로 3년 동안 조금 더 매출의 성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점수는 똑같이 주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과거 성장률은 브로드컴이 4점, 퀄컴이 2점 가져가고요. 향후 3년 동안의 레비뉴 성장 기대치는요.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모두 5점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7.5 대 27.0으로 아직까지는 퀄컴이 0.5점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넷 인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넷 인컴이 어떠한 성장을 보여왔는지를 살펴보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마이너스 56%, 2018년에 301% 마이너스, 2019년에는 당연히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성장이 있었겠죠. 188.36%, 2020년에는 18.5% 성장했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요. 2016년에는 마이너스 200%로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2017년에 200% 플러스, 2018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623% 플러스, 작년에 안 좋아하네요. 마이너스 77%. 따라서 두 종목 모두 넷 인컴 그로스가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두 종목이 보여줄 수 있는 EPS 그로스, 즉 넷 인컴의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라는 것은 earning per share니까요. 한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EPS 성장률은 보통 넷 인컴 성장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퀄컴의 성장률을 보면요. 67.8%로 올해 굉장히 좋죠. 내년에 10.04%, 하지만 2023년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브로드컴은요, 올해 같은 경우 3.43, 내년에 14.49, 그리고 후년에 6.96%니까 두 종목 모두 순이익 성장률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죠. 따라서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요, 순이익의 과거 3년간의 성장률은 두 종목 모두 3점 받았고요. 미래 3년 동안의 그로스 성장률은 10점 만점에 두 종목 모두 5점만 가져갑니다. 현재 스코어는 35.5 대 35.0, 아직까지도 퀄컴이 0.5점 앞서갑니다. 자, 다음은 배당, 디비던드로 넘어갑니다. 디비던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평가 항목은 역시 디비던드 일드입니다. 우리가 배당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배당률 포워드가요. 퀄컴 같은 경우는 1.73%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3.22%를 보입니다. 따라서 배당률은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5-year growth rate이니까 배당금이 얼마나 성장을 했나입니다. 5년 동안 퀄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매년 배당금이 9.02% 성장하는 건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브로드컴을 보시면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요, 무려 55%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평균이 이렇게 높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브로드컴이 퀄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디비던드 그로스, 배당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당금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의 경우에는요. 지난 9년 동안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10년과 9년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부분에서 제가 준 점수는요. 브로드컴이 3.4점 2점 가져가고요. 퀄컴이 1.5, 2.0, 2.0 가져갑니다. 따라서 현재 토탈 점수가 좀 바뀌었는데요. 퀄컴이 41.0 그리고 브로드컴이 44.0 기록하면서요. 3점 차로 드디어 브로드컴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네요. 자, 다음은 발란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란시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토탈 뎃 투 에퀴티 레이시오입니다. 즉, 뎃이 더 많냐 아니면 자기 자본이 더 많냐인데요. 뎃이 부채고 에퀴티가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 여기서 269.23이라고 써 있는 거는 퍼센티지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규모보다 토탈 부채의 규모가 269%가 더 많다는 거죠. 2.7배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89.40%니까 자기 자본의 규모보다 부채가 189% 많다. 1.9배 정도 더 많은 거죠. 두 종목 모두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요. 커런트 레이시오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한 그런 수치죠.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1.13, 따라서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배 이상 더 많은 거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2.04기 때문에 2배 정도 유동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커런트 레이시오는 굉장히 건강한 상황입니다. 물론 퀄컴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긴 하죠. 발란시트에서 제가 준 점수는요. 퀄컴이 0.5점, 2.5점 가져가고요. 브로드컴이 1.0 그리고 2.0 가져갑니다. 현재 스코어는 44 대 47로 아직까지도 브로드컴이 앞서갑니다. 자, 다음은요. 매니지먼트로 넘어가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연구 개발비 투자의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퀄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한동안은 연구 개발비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연구 개발비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2019년 넘어가서 현재 이르러서는요. 퀄컴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에 비해서 많이 뒤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매출의 규모랑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공부해 보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1.8%였는데요.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020년이 돼서는 전체 매출에서 25.4%를 현재 연구개발비에 쏟고 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브로드컴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2015년에는 15.4%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하면요,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른 기업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퀄컴이라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거의 업계의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데는 9.1%, 10%도 쓰지 않고 있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1.1%, 시스코가 13.1%, 인텔이 17%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노키아가 17.7%, 엔비디아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23.8%니까요. 퀄컴을 넘어서는 기업이 딱 하나 있죠. 자일링스가 있습니다. 자일링스가 지금 28.8%로 퀄컴을 넘어서는 비율을 연구 개발비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일링스를 제외하면요, 퀄컴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구 개발비 부분에 제가 준 점수는요, 브로드컴 5점 만점 줬고요. 대신에 퀄컴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점에서 1점 보너스 줘서요, 6.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배당에 대한 평가를 할 때요,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시 있었잖아요. 5년 평균 배당금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을 때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따라서 그때 브로드컴도 보너스를 1점 받았습니다. 결코 편파적인 방송 아니니까요.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스코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퀄컴이 50.0 그리고 브로드컴이 52.0으로 아직까지는 2점 차로 브로드컴이 앞서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NPS 스코어 살펴볼 건데요. NPS는 Net Promoter Score의 약자인데요. Net Promoter Score라는 것은 기존의 고객들이 얼마나 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주위의 친구나 친지, 가족한테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수치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를 살펴보는 그런 수치인데요. 퀄컴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모두 B2B 기업이죠. 따라서 B2C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이기 때문에 NPS 스코어가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Return on Equity,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E입니다. ROE에서 Return이라는 것은 수익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Net Income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순수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따라서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우량기업 500개의 평균 ROE가요 14%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이 이 13%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ROE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면 되겠죠. 퀄컴의 ROE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94.6%라는 무서운 리턴 온 에퀴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운영을 해서 리턴, 넷 인컴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리턴 온 에퀴티가 9.91입니다. 따라서 S&P 500의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는 점수는요, ROE를 3.0 퀄컴 가져가고요, 브로드컴이 1.0밖에 못 가져갑니다. 따라서 현재 토탈 점수가요 53대 53, 드디어 동률이 됐습니다. 이제 5가지 평가 항목만 남아있는데요. 과연 이 5가지 항목 보고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퀄컴을 응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평가 항목은요, Sustainability ESG Risk Rating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SG Risk Rating이라는 것은요,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니까요,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규범적, 통치적인 영향에서 이 두 종목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평가 항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은 26대 26으로 동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요, 그 리스크가 미디엄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은 퀄컴이 조금 더 많이 받고요, 소셜, 사회적인 영향은 브로드컴이 조금 더 많이 받고, 규제적인 영향은 퀄컴이 조금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총점을 내보면요, 26대 26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점수는 똑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켓 레이팅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두 종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레이팅은요, 크게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퀀트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퀀트 레이팅은요, 밸류에이션, 즉 얼마나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비싸져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성장성, 이익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얼마나 좋은지 모멘텀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닝의 결과가 얼마나 마켓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는가, 이렇게 5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요, 총 평가 점수로 나타낸 것을 퀀트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SA Authored 레이팅입니다. 시킹 알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내온 기사 내용이 있잖아요. 아티클을 지난 3개월치를 분석을 해서요, 얼마나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 있는가를 점수로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런 레이팅입니다. 세 번째로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두 종목에 어떠한 평가 점수를 줬는지 지난 3개월의 평균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팁 랭스 레이팅이 있는데요. 팁 랭스 레이팅에서는 8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그 8가지가 뭐냐면요,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점수, 그리고 블로거들의 의견, 헤지펀드의 액티비티, 인사이드들의 매매 상황, 그리고 뉴스 내용, ROE의 변동, 그리고 주식 차트 분석,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팁 랭스 레이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서요, 먼저 퀀트 레이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퀀트 레이팅은 베리 불리시니까 굉장히 좋죠. 점수가 4.90으로 5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퀄컴이 만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밸류인 것 같네요. 밸류에서 지금 C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로써 성장률이 B, 그리고 프로피터빌리티, 이익률이 A+, 모멘텀이 A-고요. 리비전 같은 경우는 B-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베리 불리시는 똑같은데요. 점수는 약간 떨어집니다. 4.62를 받고 있고요. 지금 밸류 같은 경우는 C+, 그로스 성장률이 C-고요. 프로피터빌리티는 A+, 모멘텀이 B-, 그리고 리비전이 C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SA Authored 레이팅을 보시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불리시를 받긴 했는데 점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3.66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6명이 아티클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아티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2개의 아티클은 불리시한 내용, 그리고 3개의 아티클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불리시를 받긴 했는데 에버리지 오소드 레이팅이 퀄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모습입니다. 4.25를 받았고요. 전체 4개의 아티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베리 불리시, 3개는 불리시입니다. 반면 중립 그리고 베어리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불리시 4.25를 받았고요. 브로드컴은 불리시 4.36을 받아서 브로드컴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총 28명이 평가를 내줬는데요. 28명 중에서 17명은 베리 불리시, 불리시가 3명,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가 6명, 베리시가 2명입니다.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총 33명 중에서 베리 불리시가 19명이고요. 불리시가 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고요. 베어리시가 1명밖에 없어서 퀄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평가 항목은 팁 랭스 레이팅입니다. 팁 랭스 레이팅 8가지 평가 항목을 평균적으로 내서 낸 점수를 보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아웃퍼폼입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니까요. 반면 브로드컴은 10점 만점에 6점을 획득해서요, 뉴트럴이니까 그냥 보통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퀄컴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가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드디어 기다리시던 파이널 리절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과연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지 마지막 파이널 리절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퀄컴과 브로드컴, 브로드컴과 퀄컴의 맞대결 최종 승자는요? 66대 66으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처음에 퀄컴이 모멘텀하고 프라이스 레이쇼에서 앞서 나갔잖아요. 프로피터빌리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그로스에 가서는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디비던드에서도 브로드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막판에 발란쉬시라든지 매니지먼트에서 퀄컴이 굉장히 월등한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두 종목이 동률을 이루면서 오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처음으로 동률로서 그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요, 반도체 기업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백신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경기가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가 살아날 텐데요.
반도체는요, 사실 경기 민감주에 속합니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기업도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반도체는 또한 4차 혁명 수혜주였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이러한 경기 회복을 타고 거기에 4차 혁명까지 받아들이면서 반도체 기업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바라본 모습에서 브로드컴은 아직까지 최고의 배당주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브로드컴 조금 더 공부해 보실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퀄컴 같은 경우는요, 5G 혁명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퀄컴은 별도의 기업 분석 영상을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내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개월 만에 기획해본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주식 배틀이라는 컨셉을 처음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식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16년째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와이프와의 결혼 결정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결혼하고 싶다는 결정을 어렵지 않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앞으로 15년 가까이 지속될 우리의 미국 주식 투자도요, 많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가 많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을까요? 저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30개가 넘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한두 종목 정도 10% 20% 하락하는 건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분산 투자 하셔서요, 많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여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